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조계를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게 큰 게 터졌는데 이 의외로 이 조용하다고 하면은 사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게들 안 다루는 것 같아요. 선관위 점검했더니 이게 부정선거 그냥 막 다 열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보십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올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네. 국정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다음에 선관위도 참석해가지고 네. 보안 점검을 했대요. 네. 그런데 보안 점검을 했는데 그러면 거의 2달 넘게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고 네. 선관위에 있는 뭐 컴퓨터나 그런 전체 장비가 6,400대가 넘는데 그 중에 317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5%밖에 안 했는데도 또 막 쏟아진 그런데도 거예요. 진짜 그 과연 이게 선관위가 맞는 것인가, 선관위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을 의심할 정도의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나왔으면은 이제 쥐군형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부정선거는 자기들이 개입, 그러니까 내부 직원이 개입 안 하면 부정선거 가능성은 없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관위가 입장을 발표하더라고요. 내부 직원이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개입해야지만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거지 아무리 뚫려도 상관없다는 얘기. 이런 입장 발표가 말이 됩니까? 이런 걸 보고 사자성어로 뭡니까? 적반하장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게 네. 국정원에서 어떤 식으로 봤냐면 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드라이하게 봤다는 거예요. 네. 그냥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네. 내가 해커라고만 생각을 하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해커로서 이 시스템이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어떤 특별한 필살기를 쓴 게 아니고 통상적인 해킹 수법을 썼대요. 네. 통상적인 거. 그런데도 뚫렸대요. 그런데 그게 왜 뚫렸냐면 그건 간단한 거예요. 패스워드가 1, 2, 3, 4, 5였다는 거잖아요. 그런 패스워드를 하나? 그러면은 그 패스워드가 1, 2, 3, 4, 5라고 하는 거는 저 같은 그 문돌이들도 패스워드 1, 2, 3, 4, 5 두면 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집에 그 현관이 번호키예요. 번호키 이렇게 딱딱딱딱 누르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래요. 그 번호키를 0000 1, 2, 3, 4 뭐 이렇게 해놓은 거랑 똑같은 집 거잖아요. 들어오라는 얘기지. 그 이야기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게 그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선관위가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국정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네. 선관위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고 뭐 부정선거니 뭐니 이런 이야기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런 걸 다 떠나 가지고 국정원에서는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서 다 보안 점검하죠. 그런데 선관위가 길길이 날뛰면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하겠다라고 하냐? 그 이유는 헌법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하고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하는 거하고 무슨 그 의미가 다른, 왜 그걸 못 받겠다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네. 왜냐하면 그렇게 허술했으니까. 선관위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본인의 그 보안 상태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선관위 자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선관위는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거짓말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선관위가 자체 보안 점검을 했을 때 그 점수가 100점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한테 100점을 갖다 줬는데 그 100점짜리 보안 점검이 맞나 틀리나 이제 그 국정원에서 요번에 그 검사를 해봤더니 국정원 기준으로 하면 그게 100점이 아니고 31점이었다는 거죠. 전 기관의 꼴찌도만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우리나라 그 국정원에서 테스트한 기관의 평균 점수가 80점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 빼고 제일 그 낮은 점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44점이었는데 국정원은 선관위는 31점이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가장 뚫리지 말아야 할 곳이 선관위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네. 그런데 가장 꼴찌를 하기 아무나 다 뚫릴 수 있는 점수였다니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30점도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요즘은 무슨 그 인터넷에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해도 아니 무슨 커피숍에 멤버십 카드 하나 만들려고 해도 뭐뭐 넣어야 됩니까? 숫자 넣어야죠. 특수문자 넣어야 돼요. 영문 넣어야죠. 네. 특수문자 넣어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9자리 이상을 하도록 다 그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1, 2, 3, 4, 5 숫자만으로 그것도 앞으로 쭈루룩 스트레이트 이 숫자만 가지고 이걸 패스워드를 하는 것을 허용을 했다. 이게 과연 선관위가 말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정원의 조사에 의하면은 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단은 그 선관위가 하려면 선거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누가 선거권을 갖고 있고 뭐 나이 제한으로 일단 걸릴 거고 외국인은 선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선거하는 유일한 예는 뭐냐면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에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산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주고 있는데 이 선거권을 주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 선거권 지방 그 선거권을 갖고 있는데 원래 이런 선거권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아마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면 영주권 따면은 그 미국에서 선거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이 일정 기간 그 영주권 같은 것을 얻고 있으면 그러면 투표해도 된다. 하지만 중국은 제대로 된 선거가 있는 나라인가 전 그것부터 의심스럽고 그런데 왜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거권을 행사하느냐 투표권을 행사하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선거 명부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선거권이 박탈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선거인 명부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표하러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일일이 대조하잖아요. 그 뭐 얼굴도 보고 뭐 이렇게 주민등록증도 보고 그래가지고 그게 선거인 명부 시스템인데. 이런데 특히 사전 투표에 있어서는 지금 선관위 시스템으로는 그게 조작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전 투표를 해놓고 마치 안 한 것처럼 해서 본 투표도 할 수 있고 그럼 이게 한 사람이 두 표를 행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아예 그 유령 유권자도 만들어가지고 그 유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데 마치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왔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재검표 과정에 1800 몇십 년 생이 몇 사람이 나왔어요. 1800년도생이. 그러면 이게 과연 그 공정한 선거인가 믿을 만한 선거인가? 그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이제 선거운동 뭐 이렇게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오늘도 이제 투표가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선거운동 해가지고 고생 해가지고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권자들은 나름대로 이제 심사숙고 해가지고 또 시간 내서 그 뭐 투표장에 가가지고 투표를 갖다가 했는데 투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부 개표 시스템이 엉망이어가지고 원래 선관위에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부망하고 외부망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인트라넷이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접속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국정원에서 해보니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그 망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었다 그 이야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이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다가 그 길게도 아니고 지난 2년 동안에 선관위 그 사이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공격이 있었냐고 한다면은 지난 2년 동안에 악성 코드하고 해킹 관련해가지고 공격이 무려 8번이나 있었죠. 2년 동안에. 그런데 그 중에 7번은 북한의 정찰 청국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과연 이런 선관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굉장히 좀 그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다 드러났는데 선관위 입장이 아니 부정선거라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보안 시스템을 좀 더 확실히 하겠다. 비번 같은 것도 좀 어렵게 바꾸겠다. 이러고 우물딱우물딱 넘어가려고 해요. 부정선거 없었다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이제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야 뭐 하나의 보궐선거니까 그렇다지만 총선에서 이렇게 아주 전체적으로 한국 지도를 놓고 자기들이 꾸물떡꾸물떡해서 여기는 당선시키게 여기는 낙선시키게 막 주물떡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 전에
아무 이상 없으니까 조금 더 보완 장치 보완해서 하겠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네. 더 의심을 받는 거죠. 만약에 선관위가 국정원의 그 검사 결과를 딱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 우리는 나름대로 잘 갖춰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부인인 국정원에서 이거 해보니까 아 이게 다 뚫리더라. 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저희 집 그 현관문을 나름대로 이제 비밀번호를 이렇게 막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네. 딱 해서 아 우리는 안전하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박사님이 몇 번 뚝뚝뚝 하더니 네, 문딱 들어온 들어온 거예요. 거예요. 그럼 제가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놀라죠. 그러면 그 현관 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죠. 바꾸고 하다못해 이제 아 그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차라리 열쇠 키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죠. 이 번호 키 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정상인데 네. 그런데 지금 선관위 태도는 어떤 거냐면 이 박사님이 쓱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아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이면서 아 근데 조금만 손 보면 아니면 아니 비번만 좀 바꿀게. 그렇죠. 비번이 우리 집이 0000이었는데 네. 1111로 바꾸면 뭐 그러면 그건 못 알아듣겠지. 못 열고 들어오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관위 태도가 오히려 더 납득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거는 더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관위가 그러니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쉽게 뚫리는 시스템을 알고 있었고 그래도 알고 방치했고 그거는 그걸 넘어서 부정선거를 감지하고 방조했다. 이렇게도 저는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네. 그 부정 선거를 방지해야 되는데 네, 방지해야 되는데 방조하는 것과 같은 의심을 들게 하는 것만으로도 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관위가 부정 선거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아 지금 시스템으로는 선관위가 그 부정 선거를 막지 못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그 두려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선관위는 자기 할 일 전혀 못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의심이 여러 가지로 들만한 게 당장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장은 누구냐면 대법관이거든요. 대법관이지. 대법관이 하시는데 그 대법관이 상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 월급에다가 선관위 그 위원장 수당으로 얼마 더 받는 걸로 끝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관위원장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알바 그냥 명예직인 거죠. 명예직이죠.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까지 되셨으면 뭐 사실 출세할 만큼 출세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선관위원장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뭐 5부 요인 넘어가지고 선관위원장까지 하면 6부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법원에서 원장이 있고 그다음 넘버 2 정도가 선관위원장을 겸임한 대법관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치부할 만큼 선관위가 아무것도 아닌 조직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민주주의의 근본은 선거인데 이 선거를 그렇게 그 해가지고 특히 이제 헌법 기관화한 그 기관인데 헌법 기관의 기관장이 비상근이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는요. 그 전 세계적으로 선관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헌법에 선관위원회가 들어있는 나라가 없어요. 왜 없냐면 원래 선관위원회가 헌법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중요한 그 기구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그 재헌 헌법에 선관위원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생겼느냐? 4.19 이후에 생긴 거예요.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가 왜 있었냐면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때 이제 우리 선배님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분들은 딱 생각하기를 야 민주주의의 기본이 선거인데 우리나라가 3.15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아예 헌법에 못 박아놔서 더 이상 선거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선관위원회인데 그런데 그 선관위원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화된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아주 그 격화시킨 그 장본인 중에 한 명이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는 게 그때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선관위원회 위원장은 비상근이니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내부에서 하는 거고 그럼 실질적으로 선관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누구냐? 상임위원이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 상임위원을 누구를 시켰습니까? 조혜주. 조혜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캠프에 있던 사람.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의심을 사람들한테 하게끔 하느냐? 아니 대통령이 선거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게끔 하는 인사가 선관위 상임위원 조혜주 상임위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우리나라 정도 되면 더 이상 부정선거나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선진국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혜주 씨를 상임위원으로 했을 때 이런저런 반발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반발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혜주 상임위원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상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지난번 총선도 아니고 지방선거도 아니고 대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투표용지를 소쿠리에다가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선거법에 그 투표용지를 정확하게 선거함에 넣도록 규정돼 있고요. 그렇지 않고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무효예요. 무효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무효고 그 다음에 그 민경욱 의원이 찾아낸 거 있었잖아요. 그 투표용지 여러 가지. 그 투표용지를 찾았는데 그게 뭐 위조된 거냐 뭐냐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잠정적으로 난 결론은 뭐냐면 분실했다는 거였잖아요. 투표용지를. 아니 선관위가 이를 어떻게 했길래 투표용지를 분실합니까? 이건 뭐랑 똑같냐면 조금 있으면 수능이잖아요. 수능에 이제 시험 문제지 같은 거 지금 막 복사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분실했다는 거야. 수능에 그걸 분실한 거하고 그 투표용지를 분실한 거하고 어느 게 더 그 문제가 되는 건가? 저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투표용지를 분실하면 만약에 누군가 그걸 훔쳐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빵빵빵빵 찍어가지고 몇백 표를 갖다 딱 한 다음에 투표용지 분실했으니까 투표함에다 그거 넣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지금 백주대낮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다른 데도 아니고 국정원 통해서 이게 밝혀졌다라고 하는 게 저는 다른 제가 조금 민감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아니요, 민감한 굉장히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이 선관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여기 정비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